제가 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건들 이해가 가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내막이 있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국공립대학의 총장들을 너무나 많이 임명을 안 하거나, 아예 빈자리로 두거나, 아니면 굳이 이순희를 총장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힘들어. 응? 총장이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선, 그 일을 겪어서 처음으로 이건 문제라고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블루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단 요약을 하면, 원래 국공립대학의 그 총장은, 투표를 해서, 예전에는 직선제, 요즘 간선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수도 하고, 학생도 하고, 교직원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밖에 학부형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도 하는 거죠. 예, 시민사회. 네.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 지역사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총장이. 뽑아. 그래서 1, 2순위를 뽑아가지고 두 배수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국공립대학이니까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올라가면 임명을 안 해.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무려 지금 12건. 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을 한 것도 굳이 2순위가 한 데도 많죠. 지금 5군데. 그 교수님은 1순위가 돼가지고 재선거 하라고 해서 또 통해 또 1순위가 된 거예요. 인기가 제법 있으신 분이죠. 그럴 때, 아,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또 하라 했는데 또 되고 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해. 안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됐죠. 예, 10월에. 네, 작년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막 터지는 초반기에 이순희 총장을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된 분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됐어 하고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소문으로 듣지 실제로 만나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아, 소문으로 들었다? 예, 예. 소문이라면 이제 그 교수사회나 아니면 그 대학에 근무하는 누군가라든가 예, 이런 분들한테? 예. 그 들어보니 어떻게 됐대요? 예, 이제 금방 설명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조금 이상하죠. 조금 이상합니까? 예, 20년 정도 이제 직선제를 했는데, 9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했는데, 네. 20년 동안에 5개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2등을 임명한 경우가 2건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2건. 예, 그래도 이제 사유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 그분들은 받아들이거나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건이니까 2개의 정권에 한 사람 정도를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 박근혜 정부는 이제 3년 동안에 12건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진짜로.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공소로 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도, 4군데 대학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순희자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대학이 5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여기다 있고, 5차례나 총장 선거를 한 데도 있대요. 아예.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된 분들은 소위 이제 충성각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충성각서지 뭐야 할 정도의 어떤 각서를 쓰면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야 그게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인정 안 하겠죠. 예,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겠고요. 소문으로 도는 거고. 일부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가. 네. 직선제 이제 총장으로 뽑아나와서 6개월 동안 임명 안 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김기춘 씨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닐 때 예. 집에서 아마 작성이 된 서류 같은 게 나왔는데 예. 그 지금 총장으로 되신 분은 사실 1순위로 됐는데 직선제로 돼서 교육부에서 임명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친박이고 이런 활동도 했고 하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게 이제 신문에 실리고 보도가 됐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큰 범주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니 하게 해줘라 해서 거꾸로 규정에 어긋났어도 그건 됐고 역사래고. 그런데 그 충성각서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해석될 만한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 충성각서의 성격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각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다가온 게 그 여건의 실세를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여건 실세를 아는 교수. 우리 학교에 이제 한 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서를 이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 각서를 내용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예,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2007년, 2008년 때 대구에 그 시민단체 100여 개가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제가 2년간 상임 대표를 했는데 시민단체. 예, 그렇게 참여정부 끝하고 이명박 정부 첫 해를 제가 2년간 했는데 제가 그런 뭐 시민단체라는 게 원래 늘 예를 들자면 그때만 해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약을 했다 안 했죠. 그거 해라. 그리고 뭐 FTA 같은 거 한미 FTA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또 예를 들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자실을 없애는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광우병으로 이제 지금처럼 촛불 집회가 한 10개월 정도 계속되는데 그 전체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가 있었죠. 안 될 분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성을 하고 반성각서에 가까운 거죠. 예. 사상 전향서 같은 거네요. 그래서 뭐 제가 참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그분의 위치에서 학교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면서 안 된다. 뭐 내가 한 번, 두 번 서명하고 이랬으면 내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내가 해가 나중에 세상에 비밀이 되느냐. 그건 할 수 없다. 그때 써졌으면 이제. 교수님이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그렇게 살아오신 걸 아는데도 제안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야 아리까리한 사람들한테 그런 제안이 갔을 법하네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 제가 뭐 단정적으로 뒤를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 근데 저 블루리스트라는 거는 작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블루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떴어요. 우리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가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제 당신 부인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어가 당신이 총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또 묻더라고요. 좀 짓궂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리는 없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화계가 있듯이 이제 블루리스트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그게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보도되기로는 각 분야별로 그런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각 수석실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런 걸 작성하라고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도 그런 리스트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지금 뭐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국 국립대학이 42개인가 그래요. 요 3년 동안에 아마 20개 이상의 대학들이 아마 총장을 교체했던 시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이제 불상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불상사를 만들었는데 그 불상사 자체가 리스트가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잖아요. 나를 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전에 2건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왜 임명하지 않는지 소송으로 이유를 밝혀라 하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임명이 안 되는 거고 정당하지 않으면 승소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유를 밝히라고 소송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어요. 공개하라고. 교육부가 공개했나요?
예, 첫 번째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고, 예. 그 사실 소송에서 이긴 거는 교육부 장관한테 이겼어요. 아, 장관한테. 근데 이번에는 2순위자를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아, 예. 이번 소송은 이제 대통령을 소송한 거죠. 왜 2등을 했냐고? 예, 이유를 왜냐하면 밝히라고. 우리가 이제 이 헌법에 이 대학의 이 가버넌스를 구성하는 거에 이제 선거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권자에 대한 권한들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 또 한편에는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제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 전에 정권에서는 이제 임명권자의 권한보다는 투표권자의 권한을 더 인정을 하던 그런 식으로 관행이 되어 왔죠. 네. 근데 근데 총장이 이렇게 선출되면 그냥 다 대부분 그렇죠. 그냥 했죠. 예. 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도 소송을 하진 않았는데, 네. 왜냐면 뭐 저도 이제 소송 얘기를 제가 10월 달에 바로 했어요. 네. 제가 안 되고 난 뒤에 바로 하니까 교수님들 찾아와가지고 대통령이 그 결정을 했는데 그 머리를 수그려야지 교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머리를 수그려야지.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뭐 제가 또 그런 분도 자기 그 생각 수준에서 저를 생각해서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고마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바로 다칠까봐. 즉답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뭐 이미 저는 임명이 안 됐는데 제가 뭐 돌아볼 게 없잖아요. 그 전에 이유가 없다. 예, 2년 동안은 제가 이제 임명을 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좀 자제하고 나름대로 이래 했지만 이제 저도 이제 다 결정이 됐는데 네. 그러면 법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고소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90일이 지나가기 전에 지난주 13일 날 제가 소송을 했고 대통령이 사실은 그 이유를 대기만 하면 저는 사실 수긍을 해줘야 돼요. 이유가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하냐. 찌질하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저도 이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유를 밝히라는 거죠. 아, 나를 네. 잘랐으면 이유를 말해라 이거 네,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를 뭐 좋아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거 없죠. 없는데 소송의 핵심은 그러면 나를 왜 잘랐어 이거네요. 그렇죠.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게 1순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12분 뭐 전부 다 아무에게도 이유를 말해주질 않았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12분이 합쳐서 뭘 집단 소송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새벽에 여기 서울을 왔는데 특검 사무실에서 앞에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네.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8개 대학의 내용들을 다뤄가지고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제출도 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누가 장난을 쳤다거나. 지금 공개 오늘 예. 된 내용은 일단은 두 분의 전 비서실장 김기춘 씨하고 이병기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오병우 네. 요 세 명을 공개적으로 일단은 지목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제 했죠.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고 리스트에 관여했으니까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도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 비서실장하고 이제 민정수석들은 원래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총수님이 설명한 대로 교육부로 가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해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이 사전에 교육부에 지침을 주기 위해서 따로 법에 없는 자기들의 인사위원회를 한 거죠. 수석회의를. 수석회의 주관자가 비서실장이고 거기에 책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인사위원회라는 명칭은 그럴듯하지만 법에 없이 총장들을 자기들이 이제 사상 검증을 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있었고 그 장치에 책임자가 비서실장이었고 그 핵심 실무자가 민정수석이었다. 거기 그 전에 정권도 아마
그런 범법 사항이라든가 범법. 예. 뭐 이런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재고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인사검증을 하면 예. 기본적으로 평판조회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사상조회를 한 거죠. 사상조회를. 그렇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그래서 그 회의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고발의 내용 중에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직권남용이 대표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 사안들은 알고 계셨는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총장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이득을 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들한테. 학생들을 다 의식화시켜가지고 박근혜를 또 투표할 일도 없고 저는 총장 자리를 왜 그렇게까지 자기들이 꼭 움켜쥐려고 했는 건지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은 이제 이런 그 욕망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욕망에 의해서 파열음이 일어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욕망입니까? 그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이 관여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 자체가 가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우리는 그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특검에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실제로 저희들의 그 12개 대학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의 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식적 기구고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대학들은 거기에 사유라든가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열어달라는 거죠. 특검이 이제 재판에 지면서까지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재판이 전에도 그걸 공개 안 하니까. 회의를 공개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를 특검이 와서 이 정권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도 같이 제가 봐서는 부역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부역의 기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겠죠. 압수해가지고 열어라. 저희도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가 나온 것도 그 회의록을 열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교육부에서 그런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열어달라?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돈 말씀하셨는데 총장이 예를 들어서 풀어줄 수 있는 이권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 부지를 뭐 상업적 시설로 뭐 이용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했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로 보면 최순실 일당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권을 거기서 노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총장님들도 인사권 예산 이런 데서 파워가 굉장히 크지 않나요? 뭐 사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학에도 총장이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이런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을 때 가서 그 교수의 연합회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국립대학교 법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발언을 하라 그래서 총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법을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총장이 와도 대학이 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다. 총장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에게 경제적 이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은 잘 모르실 분야일 것 같긴 한데. 대충 저도 알죠. 근데. 대충 알죠. 우리 학교만 해도 사실은 학교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고, 병원이 2개 있는데 거기도 한 5천억 돼요. 그럼 1조 정도의 예산이 되니까. 돈이 많구나. 대구시 예산이 3조 2천억인데, 대학이 1조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개국자격 문제는 제가 모르지만, 네. 이화여대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화여대에만 그런 일만 일어났으면 참 다행스러울 텐데,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거기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총장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지 사장을 안 친다는 개념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겠네. 예, 교육부는 이제 특히 이런 정권의 조금은 권위주의적 입장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와서 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해온 거죠. 교육부의 저는 책임도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유경재단에서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또 재단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영남대에서 빼먹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노하우를 다시 한번 활용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깔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땅 같은 걸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데 국립대학은 그거는 마음대로 총장이 할 수 있죠. 땅은 처분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약간의 정모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클럽을 전국에 지어가지고 지자체에 거기다가 자기 커피숍 집어넣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벌이 그림을 그리듯이 뭐 전국 대학에다가 뭐 자기 아주 단순하게는 커피숍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요즘 서울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서울대 총장 선임이라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다이어리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서울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서울대 부지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이미 짓고 있죠.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거기서 이제 개발 이익이 있고 학생들은 반대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 서울대 성 총장이 영남대 교수 출신이죠. 그 유명한. 그래서 이 커넥션이 뭐가 있을 거야. 여기도 무리하게 소위 2순위, 3순위가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낙점된. 근데 하필이면 그 낙점된 그 전후에서 그 다이어리에 서울대 총장 선임이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이때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렇게 등장하면 대부분 실행되었죠. 이제 뭐 이 대학에 그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 중에는 좀 됐습니다만은 교육부에 근무했던 관료들이 네. 나와가지고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와서 적절한 위치에 뭐 부총장이나 총장이나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점유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네. 그렇게 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거점 국립대학이 이제 국립대학 중에 크거든요. 네. 이런 예산도 대학들의 많고.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대학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대학들은 이미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점유를 했습니다. 이미 넘어갔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해관계로 이렇게 교육부 관료들이 만약에 한다면 못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부분들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분리시켜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다음 정권에는 꼭 대학 총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조금 않아요? 이상합니까? 네, 20년 정도 이제 직선제를 했는데 9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했는데 네. 20년 동안에 5개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2등을 임명한 경우가 2건이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2건. 예, 그래도 이제 사유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 그분들은 받아들이거나 재판에서 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에 한 건이니까 2개의 정권에 한 사람 정도를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 박근혜 정부는 이제 3년 동안에 12건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예. 진짜로. 뭐,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예 공소로 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도 4군데 대학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순희자 후보자 총장을 임명한 대학이 5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여기다 있고 5차례나 총장 선거를 한 데도 있네요. 아예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예. 그러면 된 분들은 소위 이제 충성각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충성각서지 뭐야 할 정도의 어떤 각서를 쓰면 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뭐 실제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야 뭐 그게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이니까 인정 안 하겠죠. 네, 공개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할 일은 없겠고요. 소문으로 도는 거고 일부 이제 알려진 거는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가 네. 직선제 이제 총장으로 뽑아나와서 6개월 동안 임명 안 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발견이 됐는데 김기춘 씨가 이제 비서실장이 아닐 때 예. 집에서 제가 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내막이 있구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국공립대학의 총장들을 너무나 많이 임명을 안 하거나 아예 빈자리로 두거나 아니면 굳이 이순희를 총장으로 만들거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해하기 힘들어. 응? 총장이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선 그 일을 겪어서 처음으로 이건 문제라고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 블루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단 요약을 하면 원래 국공립대학의 그 총장은 투표를 해서 뭐 예전에는 직선제, 요즘 간선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교수도 하고 학생도 하고 뭐 교직원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밖에 학부형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도 하는 거죠. 예, 시민사회. 네.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 지역사회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총장이. 뽑아. 그래서 1, 2순위를 뽑아가지고 두 배수로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대통령한테 보내고 국공립대학이니까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한미 FTA 하는 거 못하게 하고 네. 또 예를 들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자실을 없애는 거 이런 걸 했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이런 것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광우병으로 네. 이제 지금처럼 촛불 집회가 한 10개월 정도 계속되는데요. 그 전체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가 있었죠. 안 될 분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성을 하고 그게 반성각소에 반성문이네. 가까운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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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전향서 같은 거네요. 그래서 뭐 제가 참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그분의 위치에서 학교로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와서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하면서 안 된다. 뭐 말도 안 내가 되죠. 한 번, 두 번 설명하고 이랬으면 내가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내가 해가 나중에 세상에 비밀이 되느냐. 그건 할 수 없다. 그때 써졌으면 이제 교수님이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혹은 그렇게 살아오신 걸 아는데도 제안한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그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야 아리까리한 사람들한테 그런 제안이 갔을 법하네요. 뭐 저는 그럴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예, 제가 뭐 단정적으로 뒤를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 근데 저 블루리스트라는 거는 작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블루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뭐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그거는 이제 문화계에서 블랙리스트. 승대 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그렇게 올라가면 임명을 안 해.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무려 지금 12건. 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을 한 것도 굳이 2순위가 한 데도 많죠. 지금 5군데. 그 교수님은 1순위가 돼가지고 재선거 하라고 해서 또 통해 또 1순위가 된 거예요. 인기가 제법 있으신 분이죠.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또 하라는데 또 되고 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해. 안 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됐죠. 예, 10월에. 네, 작년에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가 막 터지는 초반기에 이순희 총장을 그냥 임명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된 분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됐어 하고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소문으로 듣지 실제로 만나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소문으로 들었다? 예, 예. 소문이라면 이제 그 교수사회나 아니면 뭐 그 대학에 근무하는 누군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예. 그 들어보니 어떻게 됐대요? 예, 이제 금방 설명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아마 작성이 된 서류 같은 게 나왔는데, 네. 그 지금 총장으로 되신 분은 사실 1순위로 됐는데, 직선제로 돼서 교육부에서 임명 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친박이고 이런 활동도 했고 하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런 게 이제 신문에 실리고 보도가 됐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큰 범주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데 김기춘 전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니 하게 해줘라. 예, 해서 거꾸로 규정에 어긋났어도 그건 됐고 예, 예. 역사래고
그런데 그 충성각서라는 얘기가 나온 게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해석될 만한 제안이 있었어요? 저는 뭐, 이 중성각서의 성격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각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다가온 게 그 여건의 실세를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여건 실세를 아는 교수. 우리 학교에 이제 한 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각서를 이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 각서를 내용.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예,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2007년, 2008년 때 대구에 그 시민단체 100여 개가 가입해 있는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거기 제가 2년간 상임 대표를 했는데, 시민단체. 예, 그렇게 참여정부 끝하고 이명박 정부 첫 해를 제가 2년간 했는데, 그 제가 그런 뭐 시민단체라는 게 원래 늘 예를 들자면 그때만 해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네, 노무현 네. 대통령이 그 공약을 했다 안 했죠. 네. 그거 해라. 네. 그리고 뭐 FTA 같은 거